그 사실 사시던 분이 풀 빌트인 돼 있는 거를 싹 다 떼서 가셨어. 내가 쓰던 거니까 다 떼가야 된다. 네. 너무 허전한 거야 지금. 뭐가 없으니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예. 범죄 행위거든요. 가장 그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 상가하고 공장이거든요.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덜컥 낙찰 받으면 안 되겠죠. 가장 일단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초보자분들이라면 저는 접근 금지라고 말씀을 상가 아예 접근 드리고 금지. 싶습니다. 네. 월세 안 받고 그냥 관리비만 내고 쓰세요. 이래도 안 들어오는 게 상가일 수 있어요. 무주택이신 분들은 일단 아파트는 기본 한 채는 좀 그렇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야 되냐?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청약이 됐던 경매가 됐던 공매가 됐던 한 채는 하시고 상가는 위험하고 아파트는 세금으로 다 네. 뺏기고 그럼 이제 대안이 남은 게 뭐 있겠어요?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꼬마빌딩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꼬마빌딩은 벌써 단위가 너무 올라가요. 너무 올라가잖아요. 가장 현실적인 거는 안전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정도가 아닐까. 요 이제 책에서 이제 본 얘긴데요, 대표님. 이제 투자하신 사례가 하나 적혀 있는데 약간 망한 사례가 적혀 있어요. 마전동에 있는 쓰레기 아파트 사례거든요. 일부러 쓰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집을 이제 1억 7,500에 낙찰을 받았는데 대출이 이제 1억 7,100이 나와서 이제 400만 원 초기 투자로 최종 859만 원 수익을 보셨어요. 수익률은 높긴 한데 여기 보면은 이제 과정이 장난이 아닙니다. 일단 뭐 아파트 들어갔는데 아파트 전체가 이제 막 쓰레기 산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 쓰레기 치워주시는 이 아주머니도 다 이제 기피할 정도로 그죠?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인 찬스를 동원해서 뭐 인테리어 싸게 하고 뭐 관리비 정산 밀린 거 하고 뭐 쓰레기 치우고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해서 얻은 차액이 이제 859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초보자분들이 자칫 이런 게 걸리면은 이게 인테리어를 조금만 비싸게 했거나 아니면 관리비가 더 많이 밀렸거나 낙찰을 조금이라도 비싸게 받았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는 게 하나도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맞아요. 이게 경매가 이런 걸 보면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래서 성공 사례만 실지 않았어요. 네. 사실 사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오고 있고 네. 엄청 많거든요. 뭐 가공해서 예쁘게 실을 이유도 없고요. 예. 저희가 그 사례를 실었던 이유가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마진이 안 남을 수 있다. 이걸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네.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제가 아닌 그 유근용 대표님이 직접 경험을 하셨고 네. 그 사례인데 그냥 사진을 제가 보는 순간 와 진짜 처음 봤어요. 저도 이게 쓰레기 산이에요. 산. 오죽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화 즉 매도할 때는 경매로 받은 집들은 특히 깔끔하게 청소를 시키거든요. 그럼 이제 쓰는 청소업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두 손도 발 드는 거죠. 못하겠다고. 못하겠다고. 네. 뭐 지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 거 걸리면 멘붕 오는 거예요. 멘탈 탈탈 털리는 거죠. 자주 일어난 일은 아니죠? 처음 봤어요. 처음 보였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었군요. 네. 처음 봤는데 그래도 넣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런 걸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모르는 거죠. 네. 왜냐면 특히 경매는 내부 아파트라면 내부를 보고 살 수 있는 경우 입찰할 수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불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집 가면 저 이런 경우 있었어요. 그 이제 뭐 트라펠스라는 그 이제 경매 매물이 네. 나와서 낙찰 받았더니 인테리어 보면 2억을 깔아놓은 거예요. 와. 그런 경우는 이 반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니 이 낙찰 받은 제 지인은 그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야. 네, 그래서 뭐 로또네요, 로또. 귀한 수를 얻어먹긴 네.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치우는데 엄청났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뭐 850만 원이 남았지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죠. 그쵸 뭐 네. 투자금 대비나 또 기간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실패했다기보다는 그래도 이런 경험들도 이제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최악의 경우 이런 경우도 올 수 있다. 그리고 경매가 무조건 뭐 싸게 사서 좀 비싸게 팔고 이런 마진이 남는 것만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재밌는 사례 있으면 한두 가지만 더 소개해 주세요. 이제 저는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요즘은 안 하지만 예. 수년 전에는 제가 이런 말씀을 늘 드려요. 원룸 오피스텔은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는 서울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아파텔. 네. 네. 3룸 이상의 오피스텔을 네. 입찰하시는 게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저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정말 안 오릅니다. 오피스텔은. 네. 예, 또 전용 면적이 같은 면적이라 좀 작고요. 또 답답하고 네. 환기 문제도 있고 뭐 관리비도 좀 비싼 편이고. 하지만 요즘에 이 전세가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최근에 올랐지 거의 한 7, 8년 동안 거의 시세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오피스텔이 아파트와 달리 풀 빌트인이 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왜 3룸 이상들은 뭐 세탁기, 네. 건조기, 냉장고, 뭐, 냉장고 네. 뭐 TV, 뭐 선반 다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낙찰을 받고 이제 명도를 하는데 그 사실 사시던 분이 이제 그 풀 빌트인 돼 있는 거를 네. 싹 다 떼서 가셨어요. 그래요? 그럼 원래 준공할 때부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자기 거라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논리인 거죠. 예. 예. 내가 살던 데고 내가 쓰던 거니까 다 떼가야 된다. 세상에. 그래서 그 너무 허전한 거예요. 지금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사실 되게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예. 범죄 행위거든요. 그 약간 저 이사 갈 때 문짝 뜯어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네. 그러신 분들 의외로 많아요. 어. 돈 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는 거의 남겨준 것들은 쓰레기짐들이 많은 편인데 네.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낙찰자가 걱정할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빌트인이 돼 있는 오피스텔들은 조금 이사비를 넉넉히 책정하시는 게 좋긴 해요. 그럼 뜯어가지 않게. 뜯어가지 않게. 물론 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느낌이라는 게 오잖아요. 상태가 좀 쎄한 느낌이 오면 이제 저는 상태 봐서 뭐 조금 이사비를 더 드리던지. 예. 하지만 뭐 이런 지식산업센터나 뭐 아파트 이런 경우는 그런 일이 거의 드물어요. 뭐 샤시대 갈 거 아니잖아요. 네. 예. 하지만 그런 것도 좀 기억에 남고 네. 또는 뭐 제 집을 이 사이버 도박장으로 또 운영한 임차인들도 있었고요. 경매 명도를 하러 갔더니요. 아니요. 이게 낙찰받은 임대를 줬는데 네. 그 벽마다 구멍을 싹 다 뚫어 놓은 거예요. 막 전기세가 한 원래 많이 나와봐야 뭐 대형 아파트 몇십이잖아요. 예. 근데 막 몇백이 나온다는 거예요. 관리사무소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비트코인.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고, 네. 그런 게 없었고 제가 알기로는 이 PC를 수십 대를 놓고 뭐 이런 사이버 도박장으로 그 경찰 그 수사 협조 의뢰까지 받았거든요. 그렇군요. 뭐 그런 경험도 있고 뭐 하다 보면 뭐 지금은 이제 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마음고생이 많이 되시는 거죠. 마음고생이라기보다 뭐라 그래야 되죠? 이거 얘네들 어떻게 보내지?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뭐 그런 경험들이 다 재밌게 지금에는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조금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지금 이제 정부 규제가 사실 심해가지고요. 네. 뭐 취득세 이런 거, 그리고 보유세 감안하면 다주택자 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코로나가 이제 뭐 올해는 백신 때문에 좀 물러간다고 하지만 실물 경기는 안 좋기 때문에 상가 또 자영업자분들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보면 또 상가를 경매받는 것도 또 그럴 것 같고. 그럼 지금 이제 경매로 상가도 아니고 아파트도 말고 이런 상황이면 뭐 뭘 해야지 수익이 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죠. 뭐 백신 나온다고 해도 저희도 연내는 좀 어렵지 않을까 봐요. 뭐 2022년은 돼야지 좀 일상생활을 되찾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그 경기 민감도가 높은 업종이 또 경매 매물이 말씀대로 상가하고 공장이거든요. 얘네들은 경매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덜컥 낙찰 받으면 안 되겠죠. 싸다고. 상가는 가장 일단 위험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초보자 분들이라면 그냥 저는 접근 금지라고 말씀을 상가 아예 접근 드리고 금지요? 싶습니다. 네. 저희 10년 이상 한 사람들도 상가 투자 아직도 어려워해요. 가장 여전히 어려우세요? 그럼요. 네. 여전히 개별성이 너무 강하고 이게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또 여기 오기 전에도 임차인한테 전화를 받았거든요. 네. 월세를 막 이제 이게 형편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넣고 싶을 때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또 계산서는 계속 또 발행해드려야 되고 이제 그것 때문에 통화했는데 뭐 어쨌든 상가 투자는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로 얘기하면 예전에는 나오지 않을 법한 위치의 상가, 컨디션의 상가들이 또 매물로 경매 공매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좀 자산가분들 있죠.
제대로 된 상가 그런 것들은 괜찮다고 봐요. 무슨 뭐 사거리에 막 코너, 네, 1층 전면 이런 코너 거. 1층 네. 뭐 이런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은 어차피 이 외부 위기가 안 오고 외부 충격이 없고 코로나가 종식된다는 전제 하에 괜찮다고 보지만 초보자분들이 이거 3억짜리가 뭐 한 3분의 1 토막 났네 1억이네 대출 80% 받으면 내 돈 한 2, 3천이면 사겠구나 이렇게 막 어설프게 들어가다가는 싸게 사는 거는 맞는데 상가의 본질은 월세 수익이거든요. 월세 수익이 나질 않아요. 네, 상가는 그러니까 아파트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거용 상품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월세를 낮추면 어떻게든 사람은 들어옵니다. 네, 제 경험상 안 들어오진 않아요. 네, 하지만 상가는 월세 아무리 낮추고 아니 월세 안 받고 그냥 관리비만 내고 쓰세요. 이래도 안 들어오는 게 상가일 수 있어요. 와. 네, 그래서 초보자들은 조금 아예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접근을 하시던지 네. 그게 아니면 아예 그냥 접근 금지를 하시고 초보자들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주택수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네. 무주택이신 분들은 일단 아파트는 기본 한 채는 좀 그렇죠.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야 되냐?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내 집 마련 1주택은 하시는 게 그게 뭐 방법이 청약이 됐던 경매가 됐던 공매가 됐던 한 채는 하시고 투자가 아니거든요. 네. 그냥 중립이에요. 그렇죠. 1주택자 맞아요. 투자는 2주택부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저희 같이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세금 낼 거 내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취득세 8%, 네. 12% 12% 내고. 내고 합니다. 왜냐면 그거 이제 어차피 양도세 낼 때 다 네. 비용 공제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예, 필요 경비로 보고 하시는 분도 아직도 있고요. 혹은 상가는 위험하고 아파트는 세금으로 다 네. 뺏기고 그럼 이제 대안이 남은 게 뭐 있겠어요? 뭐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꼬마빌딩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꼬마빌딩은 벌써 단위가 너무 올라가요. 너무 올라가잖아요. 네. 예전에는 뭐 변두리에 50억 이하도 있었다면 지금 그런 것도 없어졌습니다. 예. 그럼 아예 외곽으로 상가 주택 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 1층 이 근생이 딱 확실한 게 버텨주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거는 안전한 걸 추구하시는 분들은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현재로서는 또 이것도 또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이제 기업들이 임차를 하는 곳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집은 개인을 상대로 주로 네. 월세를 받을 수 있죠. 물론 뭐 법인한테도 월세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지식산업센터 말씀대로 기업 또는 일반 그냥 사업자라고 보셔도 돼요. 소사업자, 개인 사업자, 뭐 법인 사업체 이런 데들 이런 분들을 임차인으로 두고 월세를 받는 거라서 좀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또 얘가 뭐가 좋냐면 지식산업센터는 일단 수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요? 네, 수요가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는 이걸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맞아요. 불렀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일반 건물하고 관리비 자체가 좀 달라요. 관리비가 매우 저렴하고 또 이런 도시 지역에 이 공장이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뭐 IT 업종이나 저희 같은 회사들도 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월세 연체율도 거의 없고요. 네. 제가 해주는 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계산서 발행해주는 거 외에는 신경 쓸 것도 없고 또 아무래도 지을 수 있는 땅 자체가 희소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원룸 이런 거는 좀 공급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정부에서도 공공으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리스키하지만 지상 같은 경우는 땅도 좀 부족한 편이고 또 분양가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월세 수익과 이 시세 차익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현재 기준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책에 보면 또 잃지 않는 투자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거든요. 근데 경매도 사실 초보자분들이 하시려면 가장 먼저 일단 그 투자한 돈을 이제 까이면 이제 안 되니까요. 다음 라운드가 없으니까. 경매에서 잃지 않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매 자체가 돈 있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제 값에 제 돈 주고 사면 돼요.
그죠? 뭐 한남동, 성수동 이렇게 사는 분들이 경매하시는 분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네. 예, 그냥 경매 매물로 나오지도 않고요. 그죠? 압구정 현대 나온 것도 제가 2013년도에 지인 그거 외에는 나오지도 않죠. 그런 것들 어차피 안전마진 확보가 경매 본질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면은 그 자체로 리스크 해지는 된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것도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면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또 온다든지 외부 충격이 오면은 뭐 경매 할아버지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네. 안전마진을 아무리 확보를 해도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다 고유의 사이클이 있잖아요. 주식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조금 안전마진을 확보해 두면 정상가에 산 분들보다는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져갈 수 있다. 예,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두 저자는 실제로 단 10원도 손해본 적이 없어요. 예. 뭐 물론 1억이 남을 줄 알았는데 3, 4천이 남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겠죠. 반대 경우도 있었겠어요. 그러면 3, 그렇죠. 4천 남을 3, 4천 남았는데 1억이 남는 예, 경우도. 아까 같은 경우 뭐 1억이 남을 줄 알았는데 5억이 남는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까? 너무 그리고 생각보다 이 폭등, 뭐 폭락, 저는 이런 폭등론자, 폭락론자 별로 신뢰하지 않거든요. 네. 그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이게 물론 흐름은 있겠지만은 이걸 쭉 길게 늘려보면은 결국 장기적으로 이 실물 자산은 통화량 또 인플레이션에 수렴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전 인터뷰 때 이제 그 네. 대표님 말씀 좀 나왔는데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경매에 뛰어드셔서 네. 한 2년 정도 후에 기존에 벌던 월급만큼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럼 세팅을 마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은 경매에 막 뛰어오시는 분들이 네. 제2의 이제 정민우를 꿈꾼다면 네.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을 하면은 몇 년 정도 후에 지금의 월급만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건 홍 기자님께서 궁금하신 질문이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죠? 네. 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네, 일단 그건 네. 너무 당연하니까. 네, 투자금이 네. 오시는 분들 보면 누구는 뭐 네. 3천만 원이고 뭐 누구는 퇴직해서 오신 분 3억 갖고 오시고 너무 다른데 네. 확실히 지금은 시드머니가 많을수록 확실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시드머니가 낮을수록 리스키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간이 거의 한 노인이 돼서야 겨우 경제자유를 네. 잃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기본적인 조금 시드머니는 있어야 되는 게 지금은 맞아요. 기본적인 요지는 어느 정도로 보세요? 뭐 최소 그래도 저는 하기 위해서는 5천에서 1억 이상은 있어야 된다고 보고 네. 있고요. 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지. 맨날 우리 가서 막 페인트 칠하고 전등 갈고 도어로 교체하고 이거 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 이 많은 분들이 또 잘못 알고 계신 게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을 좀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내가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셨죠. 그렇죠. 저 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죠. 재미가 없어서. 네, 직장이. 재미가 없어서가 아니라 네. 좀 그 직장에서 인정도 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뭐 비전이 있었으면 다녔겠죠. 그 네. 궁합이 맞지 않는.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별로 그 선배들 봐도 별로 막 재미도 없고. 몇 년 뒤에 내가 저렇게 돼야 네, 되는데.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생각을 좀 네네네. 쉽게 할 수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직장을 그만두는 순간 다급해지죠 사람이. 이거 되게 악수가 나올 수 있어요. 이 투자는 마음이 편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의사결정을 이렇게 조급해지면 올바른 의사결정이 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투자자로서 치명적이거든요. 제가 항상 저는 뭐 노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지만 이 투자 결정할 때는 항상 머리를 깨끗하게 비우거든요. 네. 그리고 대부분 2시 이전에는 투자 결정하지만 또 오후에는 아예 투자 결정 잘 안 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조급해지면 어쨌든 이게 쫄리는 거고, 네. 네. 그러면 한 번의 실수로 다시 전 직장이 그리워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직장을 다니시면서 네. 적어도 내 근로소득이 나올 정도는 세팅이 돼야지 좀 전업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냥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네, 그때쯤 네.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초보자분들은 일단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통해서 시드머니를 자꾸 늘려야 되는데 그게 사실 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뭐
대출이 정말 다 막혔으면 갭 투자도 좋고요. 예. 저는 갭 투자를 잘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 주위에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은 그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정말 각 스킬마다 아주 큰 장점들이 있어요. 네. 특히 이제 갭 투자 쪽은 가장 레버리지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또 뭐 분양권 투자라든지 분양권 투자가 이 레버리지의 끝판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경매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보니 뭐 지금 말씀드린 모든 방법들을 다 네. 사용하고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좀 잘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움직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발생하면 이제 그때 단돈 월세 100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나올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조금씩 갈아타는 거죠. 수익형 부동산은 사실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어요. 네. 어떤 느낌인지 보시죠. 근데 시세 차익형 부동산은 시기를 놓치면 이제 저희 용어로 지각비라 하거든요. 네. 지각비를 많이 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서울 아파트 지금 뭐 2년 전에 5억 했던 게 지금 10억 하잖아요. 뭐 1년 전에 7억 했던 게 지금 뭐 10억 하고 그러면은 지각비를 너무 많이 내면 그 자체로 이제 리스키한 거죠. 그럼 지금 경매를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는 서울 아파트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네. 뭘로 시세 차익을 봐야 되나요? 뭐 지방 쪽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서울 아파트는 그리고 지금 LTV가 제가 알기로는 맥스가 40%로 알고 40%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15억 초과는 한 푼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는 이제 투자 수요는 저는 거의 다 사라졌다고 봐요. 예, 이 일시적 일가구 2주택 뭐 이런 상급지 이동을 위한 수요는 계속 있다고 네. 보고요. 그게 아닌 투자 목적의 서울 아파트라면 글쎄요. 저도 이제는 고개가 조금 갸우뚱해지는. 예. 아무리 뭐 싸게 받아도 80% 세금을 내고 그렇죠. 할 실익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방 쪽들도 지방 쪽으로. 뭐 비규제 지역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 갭도 좋고 뭐 대출을 받아서 월세 세팅도 좋고 뭐 경매도 좋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경매 투자에 좀 어울리는 캐릭터가 있는지 뭐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너무 그러니까 신중하신 분들은 경매뿐 아니라 좀 투자하고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건 근데 전 부러운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어떤 투자 결정 신중하실 것 같은데요. 신중하죠 당연히. 네. 돈이 이제 단위가 많이 커지니까 신중은 한데 그걸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저는. 예. 각 분야 전문가들 직원들 그래서 크로스 체크를 할 뿐이지 막 제가 그 한 투자 결정에 의해서 막 몇 날 며칠 고민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예. 투자 결정은 되게 빨라요 저는. 기본적으로 빠른 편인데 이제 개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뭐 물어봐도 나랑 비슷한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러면은 그분도 잘 모르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 들으면은 막 흔들리고 그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주변에 근데 요즘에는 부동산으로 좀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예. 한 다리만 건너도 너무 막 그 광고하시는 분들 말고 뭐 친인척 분들이라든지 그래서 좀 제대로 좀 이런 조언을 받으시는 분 조언을 받아서 좀 생각보다는 실행이 좀 앞선 분들이 이 경매 투자 네. 또 부동산 투자에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을까요? 그리고 뭐 저기죠. 일단은 이 미래 예측하시는 분들도 네. 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뭐 3년 후, 5년 후 어떻게 될 것이다. 뭐 그러면 하락장이 온다. 네, 뭐 하락장 온다. 네. 아니 그렇게 맞출 수 있으면 미래학자나 뭐 교수님들이 가장 큰 부재가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저는 3년 후가 아니라 3개월 뒤도 잘 모르겠거든요. 진짜 모르겠어요. 네. 저 진짜 모른다 그럽니다. 네. 물론 뭐 저희가 매입할 때는 수요 공급 기본적으로 수요도 사실 그 예측이에요. 공급량 보는 거고 미분양 보는 거고 뭐 뻔한 뭐 KB 시세 부동산 지인 뻔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너무 뭐 3년 후냐 10년 후를 뭐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투자자는 제 주위에 없어요. 좀 미래 예측하는 분들도 좀 맞지 않고 귀가 얇다는 뜻이거든요. 네. 뭐 언론이나 뭐 이렇게 뭐 뉴스나 이렇게 그런 거 너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 그것도 기자님 더 잘 아시잖아요. 이게 또 헤드라인을 어떻게 뽑느냐, 그렇죠. 예, 네. 가공을 어떻게 하느냐, 네. 그 이제 숨겨진 이면을 좀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 그
그냥 생각을 별로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안 하려 그러잖아요. 그냥 기사 그대로 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좀 행동하시는 분들 또 미래 예측을 좀 덜 하시는 덜 하시는 분들이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정 대표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네. 저희 인터뷰는 요거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저희 지금 경품 행사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거 참여해 주시면 많은 또 경품 저희 구독 눌러주시면 경품 드리니까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립니다. 정 대표님은 다음에 또 좋은 기회 다시 한번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